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실전 말말 정수 신희정입니다.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 증시는 어제 시장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5월 중국 수출의 급감이 확인이 되면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은 더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FOMC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좀 그 무게감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호주와 캐나다에서 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 금리 동결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둔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3대 지수의 약세 압력이 확인됐습니다. 이 다우 지수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 0.38%, 이 나스닥은 1.29% 하락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3% 하락하면서 2,60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는 4거래일째 강력한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홀로 685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0.28% 하락하면서 878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1,506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85억 원, 1,17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도 좀 강력한 흐름이 확인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한일사료. 저희가 어제부터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벌써 개장한 지 30분 이후 이렇게 7.77%의 강력한 상승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힘을 내주고 있는 종목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확인해봐야 할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오늘도 이 사료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료 관련주 가운데서 좀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오늘은 저희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이 내 포트에 수익률을 가져가 줄지는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죠. 코스닥이 1,000개가 넘어갑니다. 하락 종목 수가. 근데 지금은 좀 줄었나 봐요. 아니구나. 자, 1,091개 하락. 그렇죠? 오랜만에 또 1,000개가 넘어가게 지금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섹터가 있어요.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는 원전이고 조선, 화학, 철강 섹터들이 일단 플러스가 나고 있고, 그리고 테마 쪽에서는 원전 테마, 전력, 전기 이쪽이 좀 플러스들이 좀 많은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한 2%대. 근데 막 10%대, 14%대, 5%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쪽은 비료, 사료, 음식 업종. 그렇죠? 이쪽입니다. 이쪽이 강한데 강한 이유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제 강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7월 달에 방류를 할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수산물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수산물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안 먹으려고 할 거고. 그래서 대체육으로 고기라든지 그러니까 뭘 먹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기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들 뭐 닭고기 이런 애들이 어제 급등을 해줬는데 거기다가 어젯밤에 이제 기사 중에 이제 러시아 암모니아관이 이제 파기가 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이거를 암모니아 수출을 원활하게 열어주는 조건으로 흑해 그 곡물 협정을 하는 걸로 했었었는데 이걸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우려감이 또 커지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일단 1대장이 미래생명자원인데 이게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상태에서 지금도 저러고 있다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지금 관계가 뭐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러시아는
이제 그게 달하니까 이제 핵을 가지고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죠. 물론 쓰진 않겠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끝으로 몰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F-16기를 제공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러시아가 또 발끈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핵을 탑재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유엔 세계 식량 본부라든지 아니면 식량 기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량에 대해서 이제 기후, 식량 위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댐이 붕괴가 됐잖아요. 저번에 최근에 붕괴가 된 이후에서 이제 강이 범람을 하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식량 또 위기가 또 이 얘기를 제가 뭐 뉴스가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뭐 계속 얘기했죠. 작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식량 관련주들은 계속 앞으로도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아마 이 위기에 대해서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관련주 쪽으로 해서 사료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그렇게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고점 돌파로 다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제도 한일 사료를 얘기했는데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여기가 바닥이다 했더니 바로 올라가면서 어제 시간에서 급등하고 오늘도 13%인가 하여튼간 많이 급등해가지고 토탈 뭐 하여튼 13.9%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사료주들이 이슈가 좋아요. 움직이기가. 왜냐면은 식량이 모자른 거는 사실이고 많은 그 식량 기구들이 위험하다라고 막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안 빠져요. 자, 미국 시장은 왜 빠졌냐면은 이제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0.25를 하면서 그래서 미국도 FOMC가 6월 14일 날 할 거예요. 6월 14일인가 15일인가 그때쯤 하는데 그때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줄었다라는 거죠. 거의 80%에 육박했었는데 지금 60%대 후반대로 지금 가능성이 좀 줄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동결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이슈 때문에 IT, 기술주들의 성장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금 떨어진 겁니다. 나스닥. 뭐 다우존스는 빠진 건 없고요. 일단 나스닥만 조금 빠졌는데 그냥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안 떨어지고 또 조정받으면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게 또 미국 시장이니까 뭐 반도체 지수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뭐 저점이 깨지면은 위험하지만 이 저점이 안 깨지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도 어제 한번 빠졌다고 오늘은 더 이상 또 안 빠지죠. 고점에 떠 있는데 원래는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3개월 때 이 정도 올랐으면 조정을 30,000에서 29,000까지는 내려와도 괜찮은 자리인데 내려오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또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장대 연봉으로 오늘 뭐 2%, 3%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쳐주는 섹터가 있잖아요.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는 애들이 받쳐주고 은행주도 받쳐주고 보험주도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흔들려도 지수는 우리나라는 박스권으로 잘 버틸 생각인 것 같고 코스닥은 그래도 얘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얘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장이냐? 박스권 테마 장세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개구리 상승장이라 그랬죠. 상승장은 맞는데 깔끔하게 팍팍팍팍 날아가는 장은 아니고 박스권처럼 움직이는 상승장이고요. 이렇게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일본 시장이 저렇게 조정받는 가운데서 테마주가 좋습니다. 그러면 테마주가 뭐냐? 사료주가 테마주예요. 음식업종이 테마주입니다. 비료주가 테마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테마주가 좋고 어디가 지금 불리하다? 기술주, IT. 미국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주 IT가 죽고 사라지는 건 아니고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건데 테마주가 잘 움직이면 테마주 쪽으로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또다시 뭐 금리 인하한다, 금리 동결한다 하고 미국의 또 빅테크 기업이 또 급등을 했다. 그러면 또 IT를 또 단타로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어쨌든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 고려산업도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지금 뭐 한일사료도 꼼지락꼼지락거리고 한탑, 뭐 미래생명자원, 어제 뭐 인상과 팜스토리 뭐 등등 대주산업 등등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거릴 때에서는 테마주가 더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테마주 오랜만에 또 어제도 전략이 이거였죠. 사료 음식업종 오랜만에 다시 관심 가져라. 이게 어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전략이니까 이따가 사료 관련주 추천을 하면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면은 사면서 5% 먹는 거는 지금은 쉬운 장이다. 아직도 여전히 시장은 좋다는 거. 아까 봤죠? 코스피, 코스닥 급락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테마주는 계속 움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하락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는 가운데 이 안에서 강력한 업종의 움직임, 테마주 장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료, 음식료 업종들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표적 종목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지금 내 종목의 사항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대주산업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또 대주산업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 사료 관련주죠. 지금 사료 관련주들 미래생명이 여전히 강해요. 지금 거의 장중에 신고점 내지는 올해 또 신고점이 아닌가 싶은데 저게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넘어가든 내일 넘어가든 지금 이슈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에 대한 이슈는 있으니까. 그리고 대주산업 차트를 보면 여전히 바닥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드린 종목들 하루 이틀 지나면 다들 급등하고 올라가고 하는 흐름들 보이는 거 보셨죠? 한일사료도 어제 막 올라가다가 싹 빠졌지만 어때요? 이슈 터지니까 바로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머문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박스권에서 재료와 뉴스를 머문고 있는 애들은 잘 튀는데 이 대주산업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샀습니다.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서 들어주는 척하면서 밀렸는데 지금 자리대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다가 뭐 이따가 또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 또 오늘 밤에 또 시간 외에서 또 급등하거나 아니면 내일에서 움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수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음식업종들이 움직였죠. 근데 음식업종 움직이면 사료주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거나 그거 아니어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댐 폭파시킨 것 때문에 식량 위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 암모니아간 폭파 때문에 비료, 사료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곡물협정에 대한 파기 그다음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걸로 움직이기가 쉬운데 저는 그래서 일전에도 미래생명자원을 얘기를 하면서 저거 좀 돌파할 거다. 돌파하면 고려산업하고 대주산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공개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자리대도 지금 다른 애들은 어느 정도 올라갔고 좀 만만한 게 없어요. 지금 신송홀딩스도 다 올라갔고 그리고 저번에 사조동화원도 한번 상한가인가 그때 한번 간 이후에서 고점에서 계속 놀고 있고 팜스토리도 고점에서 계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거는 고려산업하고 대주산업 딱 2개 정도인데 고려산업은 좀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래서 바닥 대비 그래도 꽤 올라갔는데 대주산업은 뭐 나쁘지도 않은데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만만한 종목이니까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한번 공략해 보시면 또 한일사료처럼 또 시간에서 또 5% 10%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입니다. 오늘 또 유독 잘 움직여주고 있는 사료 관련주 가운데서도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어떻게 공략해야 이 또 수익률을 달성해 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매수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만나본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신성홀딩스 7,4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이 지점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고요. 수요일에는 고려산업 4,200원의 매수가에서 3%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 목요일에는 알루코 3,430원의 매수가에서 1.7%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후성 13,93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후성 13,85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 이때는 다시 한번 0.3%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한일사료 6,25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오늘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려 13.9%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13.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이 지난주 표적 종목에 이어서 바로 어제 표적 종목이었죠. 한일사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정말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어제 표적 종목 드렸던 이제 사료 관련주 쪽인데요. 최근에 이제 눌렸다가 다시 움직일 것 같은, 그러니까 모양들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앞두는 미래생명자원과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뭐 한탑서부터 해서 나머지들도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잘 갔죠. 자, 한일사료. 그러니까 지금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2대장입니다. 1대장이 미래생명자원이고요. 자, 차트를 보면 미래생명자원. 얘는 이미 돌파가 된 상태예요. 이미 돌파가 됐고요. 거래량들도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개인들이 이거를 살 것 같습니까? 지금 떠 있는 종목들 박스권에서 하도 물려가지고 이거 안 건드려요. 개인들이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계속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슈는 계속 있으니까. 지금 암모니아가 지금 폭파돼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댐 폭발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곡물 뭐 수출 이런 거는 이제 뭐 건너뛰고 지금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전 세계 식량 기구들은 식량 위기다 그러고 있고 엘니노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럼 이게 그 이슈로 계속 올라가고 여러분들 라면 가격, 설탕 가격, 거기다 소금 가격 지금 지금 뭐 소금 뭐 사재기 얘기도 기사 나오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소금 가격 올라간다고 지금 다들 뭐 소금 산다 그러는데 그럼 소금 가격 올라가게 되면 그럼 김장할 때 가격은 안 올라갑니까? 여러분 국 끓일 때 가격은 안 올라갈까요? 그다음에 뭐 소금이 뭐 여기저기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뭐 식품 가격들도 다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설탕 가격하고 소금 두 개만 올라가도 뭐 도미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이슈는 계속될 건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 뻔한 이슈 때문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있게 되고 결국 이쪽을 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그랬으니까. 에코프로 바닥에서 1000%, 2000% 올라갈 때에서도 싸다고 많이 덤비잖아요. 왜? 이슈가 계속되고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뭐 계속 올라가요. 뭐 한 달 지나도 계속 올라가고 6개월 지나도 계속 올라가고 1년 돼도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되면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정고점을 뚫었다라는 거가 일단은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사료도 지금 고점 부분에 부딪히는 모양으로 지금 갭상승 주고 누르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도 수익 났으면 파는 게 좋죠. 그래서 팔아줬다가 조정받으면 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파를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뭐 내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두 달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돌파를 하고 올라갈 거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전 세계 식량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 음식 업종들은 다 위로 올라갈 겁니다. 예뿐만 아니에요. 한일사료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팜스토리, 한탑 뭐 다 똑같아요. 한탑도 이미 얘는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고 팜스토리 얘도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차트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거나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자 바닥에 있는데 거래가 실렸는데 이렇게 이걸 뭐 깃발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승 후 옆으로 횡보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상승 후 횡보하고 N자형의 목표치를 놔두고 있죠. 이게 일로 안 가면 아니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로 안 가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지금 장도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팜스토리 한탑 뭐 신송홀딩스 뭐 싹 다 얘네들은 우상방으로 뚫고 올라갈 애들이라 한일사료도 똑같습니다. 한일사료도 우상방으로 뚫고 올라갈 애들인데 고점으로 덤벼붙은 개인 투자자들을 겁을 주는 거죠. 그럼 겁을 주고 떨어뜨리면 다시 또 사면 되는 거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일단 미래생명자원하고 이쪽 애들이 그래서 이쪽 사료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거고 뭐 사조동화원도 마찬가지죠. 사조동화원도 얘도 이미 뚫어놨어요. 뚫어놓고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추천했는데 바로 그냥 상한가 가는 줄 알았죠. 20몇 프로인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가겠죠.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지금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들은 다 비슷비슷한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단 안 간 게 고려산업하고 대주산업이다. 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급등명중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그 산일사료는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팔아주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팔아주고
뭐 대주산업을 사시든가 안 간 거로 사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신성이엔지 가겠습니다. 신성이엔지 이거 원래 반도체 장비주이기는 한데 태양광이면서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그쪽 관련주라서 태양광 그래갖고 안 빠지나 봐요. 일단은 오늘 정고점을 살짝 돌파가 된 것 같은데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해주면 지수가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IT는 지금 빠집니다만 이거는 그냥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바닥에 있죠. 얘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얘도 상승 후 이렇게 횡보. 그러니까 지금 사료 관련주들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죠. 근데 얘는 여기서 양봉으로 뻗어줬고 다른 사료주들은 눌러놓고 있는데 누르는 것은 더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점에서만 안 쫓아가면 돼요. 사료주들도. 어쨌든 얘는 돌파가 된 거는 돌파가 되기 전과 된 이후의 흐름은 좀 다릅니다. 돌파가 되기 전에서는 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거 좀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돌파가 돼 있는 흐름이고 어제도 거래 실으면서 장대 양봉으로 물량을 먹어간 거 보면은 조정이 작거나 하여튼 우상방으로 계속 열려 있는 60일선도 우상방으로 열렸죠. 그러니까 추세 방향이 우상방으로 열렸으니까 더 가져가면은 뭐 50% 정도 지금 29.3% 수익일 텐데 뭐 5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목표치는 생겼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고려산업 지난번에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에 드렸던 건데 한번 상승을 하고 조정을 다시 받은 거예요. 한번 상승을 하고 이때가 21% 수익이 났던 거 다 조정을 받은 거고 오늘 다시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고점을 얘도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얘도 좀 올라왔네요. 대주산업은 올라간 게 없는데 얘는 올라간 게 없는데 고려산업은 오늘 갭상승을 주고 얘도 좀 저항대로 올라왔네요.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앞에 거래량이 실려놨죠. 이슈는 지금 풍부하죠. 그래서 누르는 척하고 기습적으로 어느 순간 갭상승으로 뚫든 이렇게 언젠가는 넘어갈 자리가 있을 거예요. 고려산업 차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나머지들도 그러면 다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밤 시간 외에서 움직일지 내일 장중에 움직일지 그걸 모르지만 뭐 곧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니까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갖고 있거나 뭐 절반 이하 조금 남은 거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면 지금 뭐 불안한 종목도 이상한 것들 건드리는 것보다는 뭐 이런 거 이슈 또 얘기해야 됩니까? 앞으로의 식량들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날 것부터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새끼 못 먹는다고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도 뭐 위기가 아니지는 않겠죠. 위기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쌀을 한 100만 원 주고 사 먹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없으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라면을 한 10만 원 주고 사 먹는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는 거에다 다 투자해야 되네. 왜냐면 물가가 그렇게 폭등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에 계속 기후가 이렇게 되고 그 먹을 게 없는데 전 세계. 그럼 뭐 금보다 비싼 게 그러면 쌀 아니겠습니까?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음식업종은 계속 감시를 가져주자고 말씀을 드렸죠. 바닥에 있고 고려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막 고점에 떠 있으면은 제가 말도 안 하겠는데 바닥에 있는 애들이요 다. 자 그렇고 자 또 하이드로리튬. 자 이것도 모양 만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대부분 시장들이 흔들리고 조정받아서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잘 버텨요.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서 이미 20% 넘게 수익 났으니까 35.8%면은 많이 수익 났잖아요. 이 정도면 1년에 35% 수익 났으면 그 정도만 잘한 건데 단기간에 나왔으면 그때 많이 팔고 지금은 나머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60일선 보면서 다시 튀어오르면은 나머지는 가져가야 되지만 조정받으면 또 살 수 있는 지금 장은 박스권장입니다. 내려오면은 또 저는 추천을 할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대주산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종목 설명은 아까 전에 다 해드렸으니까 아직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오늘도 다행히도 20%가 올라간 게 아니고 장중에 뭐 1점 몇 프로, 뭐 2점 몇 프로 올라간 게 없죠. 아직 바닥에 있고. 그래서 현재 가격 2,420원에 공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에 공략을 하시고 분차트도 보면 돌리기 시작했어요. 슬슬 여기서 2,400원에서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다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도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슈가 나오면 급등이 나와요. 또 우크라이나 또 곡물 협정 안 할 거다.
뭐 너 죽니 나 죽니 막 그러면 싸우고 막 이상한 얘기 나오고 댐 폭파했는데 뭐 다른 댐도 폭파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갖고 안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또 식량 위기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도 고점 돌파를 두고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 있을 때서는 사고 흔들어봤자 뭐 올라간 게 없어서 많이 안 흔들릴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사놓으면 또 며칠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미래생명자원서부터 해서 얘네들이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미래생명자원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돌파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 거래도 실렸죠. 그 다음 나오는 상황이 뭐냐면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상한가 가거나 내일 장대 양봉으로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일제히 어떻게 돼요? 고려산업이라든지 뭐 신송홀딩스라든지 뭐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갑자기 일제히 어떻게 돼요? 이게 조만간에 벌어질 일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다들 갑자기 20% 상한가를 뽑아버려요. 거래가 막 들어오면서 이슈가 막 터지면서.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이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강하게 움직이면 나머지들은 갑자기 그때에서는 폭발적으로 움직이니까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의 폐역 종목 대주산업 바닥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 매수가로는 2,420원 현재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벌써 오전부터 조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사료주 가운데서 바닥에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으로 잡아주신 만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표적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통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매수가는 73,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공장 수주 관련해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는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위아 역시나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셔서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위아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매수 가격이 73,000원이면은 일단은 작년 고점에서 공략하신 것 같아요. 자, 차트 먼저 보면은 지금 장이 박스권 장으로 일단은 바닥 부분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올라갔지. 일단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좋기는 한데 어제 현대차가 많이 빠졌죠. 기아도 많이 빠졌고 자동차 부품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얘는 어제 얘도 좀 빠졌네요. 근데 빠진 이유를 보니까 그 현대차가 그 훔치기가 좋대요. 이미 작년에도 이미 기사가 많이 됐던 거였고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도난 사건들이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보안이.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소송 걸렸다는 얘기도 사실 작년에 제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또 그러니까 재탕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없었던 이슈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해외 토픽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뭐 하나의 밈으로 유행처럼 현대차 훔치기 이게 이제 유행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이제 도난 사건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저거 언젠가 한번 미국은 그런 거 가만히 안 냅두거든요. 그래서 저거 한번 소송 걸리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소송이 걸려갖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어제 자동차들이 빠졌는데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라 뭐 심각하게 뭐 20% 30% 빠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제 그냥 그런 해프닝 정도로 보입니다. 뭐 계속 그거를 아킬레스건처럼 막 잡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위아도 그냥 그런 악재들이 사라지기까지 그냥 기다리고 그냥 천천히 가져가시고 나중에 한 7만 원쯤 오면 일단 6만 5천 원 와야 되겠지만 그냥 길게 보고 그냥 가져가세요. 길게 보고
자동차 부품주 아직 안 올라간 현대유야는 여기서 손절보다는 그냥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노란 톡방 지금 열어놨는데요. 자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왜냐면 장도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겁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선 사료 관련주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바닥에 있잖아요.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때에서도 그 바닥에 있을 때에서 사료주들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작년인가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올리는 척 해놓고 거의 1년 내내 빼놨고 이제 모양 다 잡아놓고 이제 미래생명자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다시 사료주들이 이전에 우크라이나 때 그때 바닥에서 대주산업 그때 당시 막 200%, 300% 올라갔죠. 그 사태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려산업도 그때 당시 막 400%, 500% 올라가 막 그랬었잖아요. 그 뭐였죠? 뭐가 하나 카나리아 액젓인가 그 카나리아 바이오인가 그게 뭐 1000%인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뭐였지라? 어쨌든 그런 이제 종목들이 모양을 잡아놨는데 거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 어렵게 하지 말고 바닥에서 샀다가 갖고 있다가 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거래량을 보고. 그래서 오늘 뭐 오늘 여러분들 대주산업도 샀을 거니까 최근에 사료주도 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안 준 거 있습니까? 다 줬을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한탑도 그렇고 뭐 고려산업도 그렇고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팜스토리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료주에 대해서 좀 더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그 위치를 보고 차트 분석을 하면 공부를 하면 아 이런 종목은 왜 사야 되는지 바닥에 있는데 거래가 실렸는데 이슈가 있다. 근데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이미 급등해 있고 인상가 봐봐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천일염 얘기로 해서 막 급등 나오죠. 바닥에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음식업종은 다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 이미 다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뻔하잖아요. 라면 가격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원 갈 것 같고 쌀 가격도 지금이야 뭐 싸다고 하지만 나중에서는 없어서 못 구할 것 같고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뒤에. 왜냐하면 계속 꿀벌은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럼 누가 그거를 수정시킵니까? 그렇죠? 꿀벌 다 죽어가고 있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전 세계 식량 모자라다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도 이제 못 사는 나라도 이제 굶어야죠 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도래돼 있는데 바닥에 있어서 좀 너무 단순한데 자 그런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 이따 게릴라 공개 방송 하게 되면 거기다가 유튜브 공개 방송 주소를 올릴 겁니다. 장은 좋아요. 지수 안 떨어져요. 박살도 없고 종목도 오늘 빠지는 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료주는 잘 움직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전문가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팜스토리, 팜스토리 네, 팜스토리 2,500원에 5%예요. 2,500원에 5%면은 작년에 물리신 거네요. 네, 네.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넘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넘어갈 거니까 꾹 쥐고 있고요. 이제 사람들이 네. 이제 저는 지금 물론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그럼 스트레스는 안 받거든요. 근데 네. 팔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팜스토리를 그렇고 저는 이 사료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해 안에는 폭등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 시그널이 계속 주잖아요. 근데 다른 그 사료주는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계속 안 올라가고. 이게 나중에 많이 가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실려 있고,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게 네. 아니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 그러니까 대주산업, 고려산업, 그다음에 뭐 한탑, 신성홀딩스 이런 걸 사라는 이유가 이제 이런 애들이 조만간에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정고 좀 돌파하게 되면 돌파하기 전에는 저항대지만 돌파하고 나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올라가면은 바닥이라서 횡해요 없어요. 올라가면은 저항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유 이거 아무리 못해도 3,000원은 가져가야 되고요. 욕심내면 한 5,000원까지는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 네. 5,000원이면 지금부터 더블 수익이거든요. 100% 넘게 수익 나요. 2,000원 여기서 2,500원으로 치더라도 5,000원 가면 100% 수익이니까 현재 가격에서 한 110%. 그러니까 욕심내면 110% 수익이 날 수 있고 왜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래가 실렸고 모양을 만들어놨고 바닥이란 말이에요. 이슈는 네. 전 세계 식량이 지금 모자라다고 난리가 벌써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작년에도 농사 망했죠. 전 세계적으로. 재작년에도 망했고 올해도 망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계속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소금 가격이 저 바닷물을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쓸 수는 있는데 이제 뭐 먹어야죠 뭐. 그래서 지금 뭐 우럭인가 뭔가가 지금 뭐 세슘인가 뭐가 뭐 150배인가 뭐 180배인가 뭐 그게 발견이 됐다 그러는데 물고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런 이제 위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음식업종이라든지 사료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2,500원에 물린 거라면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네, 이왕 맞아요. 물린 거라면 3,000원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요. 넘어가기 전까지는 네. 꼭 쥐고 있으시고 내려오면 더 사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TV 소리를 줄여주세요. 이게 속도 차이가 있어서 TV랑 대화하면은 저랑 30초 여보세요? 뒤에. 네. 자, 전화로. 안녕하세요? 네, 전화로만 하시고 TV 소리 줄이셨죠? 예, 예. 네, 잘하셨어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호성중공업이요. 효성중공업. 예, 예. 효성중공업. 매수가격하고 78,500원에 20%예요. 78,500원에 20%. 오늘 원전 테마하고 전력 설비, 그다음에 풍력주도 최근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좀 잘 좀 봐주셔. 매도가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 가격을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 자, 지금 차트를 보면요. 78,500원이면은 뭐 엄청 싸게 산 거는 아닌데 살 수 있는 예. 괜찮은 자리에서 공략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은 아니죠. 2020년도에 10,000원에 있었던 종목이니까 10,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9만 원이니까 800% 정도 올라갔네요. 800% 올라간 종목이긴 한데 잘 다지고 올라가는 거라 여기 박스권을 다지고 다 올라가는 거라 다시 한번 또 돌파가 나왔으니까 일단 96,500원에서 10만 원 정도 노려보실 수 있고요. 87,000원이 깨지면은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87,000원이 안 깨져야 돼요. 안 깨진 상태에서 95,000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노리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일전자. 신일전자. 네. 2,400원에 네. 5%. 100%? 5%. 아, 5%. 영 안 올라가네. 나 여름 되면 괜찮다 해서 지금. 그러게요. 이제 작년에. 여름 수혜주인데, 자, 안 그래도 여름 수혜주를 5월 달에 한번 봤었거든요. 신일전자뿐만 아니라 무슨 뭐 제습기 관련주 봤는데 갑자기 차트가 확 무너지는 걸 보고 요것들 네. 봐라. 요것들이 좀 장난치는구나 해서 원래는 제가 바닥에 있거나 그랬으면 추천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올 여름에서는 비가 많이 내릴 거래요. 우리나라는. 뭐 네. 덥긴 하겠지만 무지하게 더운데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그래갖고 네. 제습기 관련주라든지 선풍기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차트들이 많이 먼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차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서 언급조차도 안 했던 건데 역시 예상대로 내려가네요. 2,400원. 뭐 기다려야죠. 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한 1,800원에서 심하면 1,700원까지. 1,700원까지. 왜냐면 지금 떨어지는 각도와 힘이 개인들을 완벽하게 물리게 만들려고 작전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1,700원까지는 밀릴 힘이 있네요. 1,700원. 예. 그렇다고 뭐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어차피 거래 없이 빠지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움직일 때는 또 다시 이렇게 뭐 갑자기 확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 본전까지 올라나. 일단은 올 여름 한번 일단 계속 아직 여름 아직 많이 멀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장마철 요즘 보면 9월달, 10월달도 장마철이니까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영 안 올라가요. 참 그런데 경기 더 돼요. 지금은 차트가 완벽하게 지금 조정을 받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완벽해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갖고 있다가 올 여름에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그냥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네, 보유라고요? 네, 보유입니다.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중간 시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대주산업,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2,42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상승의 흐름 계속 이어가면서 2,4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당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특히나 이 제조업과 전기전자 분야를 더 많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덜어냅니다. 1,08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특히나 제조, 금융업을 담아내면서 1,884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364억 원, 1,482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저희는 바로 이어서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이어서 이 하락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13% 하락하면서 2,61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2% 하락하면서 878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락세에 우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 아침하고 바뀐 거는 없어요. 계속 시장이 박스권으로 가다지니까 테마가 몰리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 박스권장에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테마가 한쪽으로 몰릴 때, 그러니까 지수는 살살살살 밀리는데 폭락은 없고, 그래서 지금 어디로 몰리나 봤더니 뭐 단연 사료 관련주 쪽이죠. 뭐 사료주 관련주 말고는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뛰는 종목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얘 말고 그 다음에 조금 강한 쪽이 원전 테마, 전선 전력 테마 쪽인데, 사료주들은 미래생명자원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점에서 잘 안 내려오죠. 만약에 이러다가 차트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실리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선수는 거래량을 보고 패턴으로 뽑아서 매매를 하거든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물량도 없고, 그 다음에 빨리 움직이지도 않는데, 근데 미래생명자원뿐만 아니라 뭐 팜스토리, 대부분 이 사료 관련주 쪽으로는 뭐 한탑, 이 앞전에 지금 거래들이 다 실려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미래생명자원이 가장 많이 실려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일사료, 거래량들이 실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패턴주들은 이슈만 머문고 있으면 이 고점을 다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오늘은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뭐 세력들이 생각이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오후장에 갑자기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로 확 뽑아버린다. 그러면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냥 사료주도 싸다 싶으면은 아무거나 사도 돼요. 뭐 대주산업 그냥 쫓아 들어가야 되지만, 뭐 고려산업을 더 비싸게 산다고 해서 뭐 손실 나지는 않고, 단 이거는 상한가를 팍 먹었을 때 얘긴 거고, 근데 뭐 당장 뭐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은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팜스토리 제가 좋은 얘기 해드렸던 이유도, 거래가 실려 있는데 얘가 그럼 위로 가겠지 내려가겠어요? 앞으로 계속 음식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대주산업도 여기서 얼마나 바닥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바닥에 있다. 얘가 여기를 넘어가겠지, 뭐 밑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을 쉽게 하라는 얘기가, 이런 거 사놓고 대충 10% 올라가면 팔아요. 내려오면 또 사. 또 올라가면 또 팔아. 근데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10% 올라갔는데 팔았는데 이런, 팔았더니 3,000원 가고 3,500원 가고 막 상한가를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런 게 낫죠. 이상한 거 들어가고 물리는 것보다는 뭔가를 들어가서 먹고 팔고 하다가 팔았는데 놓친 거죠. 털린 거죠, 한마디로. 털렸는데 상한가를 가버려서 아유, 나 그냥 갖고 있었으면 40% 수익인데, 차라리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주산업을 얘기한 거고, 그 지난번에 상담으로 들어왔었던 거 팜스코어하고 팜스토리를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팜스토리 거래도 없어요. 그래서 거래 없는 팜스코보다는 팜스토리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래도 없는 놈이 어제도 가고 그저께도 가고 되게 잘 가요. 얘도 사료줍니다. 얘도 지금 그때 상담한 이후로 14%인가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13.9%니까 14% 올라갔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바닥에 있는 사료들은 다 갑니다. 다 가고 있으니까
그냥 싸다 싶으면 아무거나 주워 담으세요. 사료주들. 강해요. 강하고 이슈가 계속 앞으로도 어차피 또 될 거니까 왔다 갔다 해요. 뭐 계속 뭐 식량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 뭐 기후 얘기가 나오든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뭐 물가 가격이 뭐 식량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든 뭐 계속 그런 얘기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사료 관련주들은 뭐 많잖아요. 사조동원도 있고 대주산업도 있고 고려산업도 있고 팜스토리도 있고 한탑도 있고 신송홀딩스도 있고 뭐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저점에서 사자 해서 오늘은 대주산업을 얘기했으니까 또 오늘 시간 외에서 또 급등 나면 또 저는 또 내일 자랑하겠죠. 아니면 또 다음 주에서 다 이거 보세요. 다 대주산업 지난주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또 13% 올라갔죠. 또 자랑하겠죠. 뻔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것들, 이슈 있는 것들, 특히 거래량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매매하기가 좋다라는 얘기 한 번 더 했고 그 얘기는 이따가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좀 약세장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위주로 잘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표적 업종인 사료 관련주 지금 흐름이 더 잘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깜짝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 방송 이후에는요.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오늘 오후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는 38,2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동박의 원료인 흑연과 구리, 이 원자재의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배터리 관련주로도 그 힘이 더 잘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더니 오늘은 정말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수익권역을 곧 앞두고 계신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조금 더 기다리셔서 어떤 포인트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지금 차트 보면은 지금 매수 가격 근처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까 전만 하던 수익으로 바뀐 거죠. 근데 보면은 이게 물린 게 몇 년 전에 물린 거냐면은 2015년도 이전부터 물린 거니까 뭐 대략 한 8년 정도 물려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8년 정도 고생하다가 이제 본전치기 한 겁니다. 참 억울하죠. 8년 동안에 본전치기만 한 거예요, 지금. 8년 동안 고생하고 본전치기를 한 건데 근데 이걸 또 다시 또 떨어진다 그러면 또 몇 년 걸릴지도 모르니까 올라올 만큼은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강한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만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이걸 최근에 샀거나 3만 원에 샀다 그러면 저는 좀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샀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은 팔고 뭐 3분의 1 정도는 팔고 근데 이거는 왕창 물려 있다가 8년을 고생하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는 버티기가 어렵죠. 그래서 절반 이상 많이 팔고 조금만 남겨놓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노려보시고 일단 절반 이상 많이 파시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다시 조정받아 3만 원 내려가면 다시 재공략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우선은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비중 조절도 좀 고려해 보시고 다시 재공략하는 방안까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 인바이오입니다. 인바이오 매수가는 6,798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살균제, 병해 방제 산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친환경 기업으로 좀 꼽히면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의 확대도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최근에 상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줘서 이렇게 조금만 더 상승해주면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지점에서 잘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보유를 잘 하시면 괜찮을까요? 자, 요 이제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충제 그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주니까 뭐 농약 이 관련주이죠.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는 일단 뭐 저는 기후학자는 아니지만 기사를 보면은 비가 좀 많이 내릴 거라 그래요. 날씨도 무덥고 그러면 병충해가 또 많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올 여름에서는 수익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으니까 가져가세요. 많이도 빠졌고 여기서 뭐 던질 이유로는 이제 없고 아까 뭐 선풍기 관련주 신일산업 물어보신 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런 차트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을 대비를 해서 장마철 관련주, 농약 관련주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셨다가 수익이 나면 다시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할 건데 일단 올 여름 그다음에 지금 뭐 사료 관련주들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흐름은 아닌 것 같으니까 테마주로 몰리고 있죠. 그래서 사료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IT주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더 조정받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IT주들도 사고 싶은데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장은 좋습니다. 테마주로 점점 몰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테마주로 집중하는 그런 이따가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전문가님께서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후장 전략 단단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장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